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추위가 누그러들자 어김없이 초미세먼지가 전국에서 말썽입니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 일부 지역은 계속해서 공기가 나쁨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오늘 밤 9시까지 발령 중인데요. 목요일까지 공기가 계속 탁할 것으로 보여 마스크 착용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만나보시죠. 일 년 중 가장 춥다는 절기 대안인 어제 추위 대신 미세먼지가 찾아왔습니다. 수도권과 충남에는 올겨울 첫 초미세먼지 주의보에 이어 비상저감 조치까지 내려졌는데 이번 주 내내 공기질이 나쁠 전망이라 우려됩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강다리와 서울 풍경이 마치 회색 물감으로 덧칠한 듯 뿌연 먼지로 뒤덮였습니다. 강을 지나는 선박은 형체만 어렴풋이 보일 정도로 흐릿합니다. 대기 정체로 먼지가 쌓인 가운데 아침 안개와 중국발 스모그까지 더해지면서 공기가 탁해진 겁니다. 날씨가 포근하다해서 모처럼 운동 나왔는데 하늘도 뿌옇고 미세먼지가 많아서 좀 숨쉬기가 좀 곤란해요. 그래서 마스크 쓰고 한 바퀴 도는 중입니다. 어제 한때 서울 중구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평소의 3-4배 수준인 세제곱미터당 123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고 경기 평택 비전동 122, 인천 청라 120, 충남 아산 둔포면도 102 마이크로그램까지 오르는 등 전국적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서울과 경기에는 올겨울 첫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고 오늘 대기질이 더 나빠질 걸로 예상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충남 지역에 처음으로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됐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는 당일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50 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거나 특보가 발령된 상태에서 다음 날에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50 마이크로그램을 넘을 걸로 예상될 때 내려집니다.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지면 행정공공기관에서는 차량 이부제가 시행됩니다. 또 시도에 따라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되고 공공사업장과 공사장의 운영시간 조정이 의무화됩니다. 20일 오전에 유입된 국외 미세먼지가 밤부터 대기 정체로 축적되면서 21일 오전에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는 한파가 주춤하는 대신 미세먼지가 주 후반까지 기승을 부릴 걸로 보입니다. 외출할 때는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집에 돌아오면 흐르는 물에 손발을 깨끗이 씻는 것이 중요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길어진 이번 설 명절 무얼 할까 아직 고민 중이라면 과학관에 가보면 어떨까요? 설 명절을 맞아 전국 5개 국립과학관이 무료로 개방돼 다양한 과학 체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박나연 기자입니다. 이번 설 연휴 동안 전국 국립과학관 5곳이 무료로 개방됩니다. 국립중앙과학관에서는 뱀띠해를 맞아 뱀으로부터 영감을 얻어 개발 중인 다양한 과학기술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국립과천과학관은 고유개발 콘텐츠인 사이팝 기획전시를 준비했고 자연사관 내 진화의장 전시는 새 단장을 마치고 28일부터 재개관합니다. 광주, 부산, 대구 등 국립과학관에서도 다양한 과학문화 전시는 물론 평소 접하기 어려운 민속놀이, 소품 제작 등 각종 체험 행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이번 설맞이 민생안정 추진안에는 스미싱 문자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바라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설날 인사나 연말정산 등 민심을 이용한 사칭 범죄가 특히 늘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스스로가 개인정보 유출을 막는 데 조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인의 입장에서는 SNS, 페이스북이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SNS 플랫폼들이 있는데 거기에 너무 과도한 개인에 대한 자랑, 개인정보를 올리는 거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데서부터 내 개인정보 유출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과기정통부는 또 3사 이동통신사와 협의해 설 연휴 기간인 25일부터 30일까지 영상통화를 위한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장애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통신 플랫폼 사업자와 24시간 대응 체계를 운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사이언스 박나연입니다. 이번 설 연휴 기간 3,484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오는 24일부터 2월 2일까지 10일간을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지정해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대책 기간에 총 3,484만 명이 이동할 예정이라며 이 가운데 설 당일인 오는 29일에 601만 명에 달하는 최대 인원이 이동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교통수단은 85.7%가 승용차를 이용할 예정으로 연휴 기간이 늘면서 항공 분담률은 기존 2.8%에서 3.7%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반면 고속도로 일평균 통행량은 지난해와 비교해 7.7% 줄어든 502만 대로 명절 연휴가 늘면서 통행량이 분산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올해 설 연휴 귀성 출발은 설 전날인 28일 오전, 귀경 출발은 설 다음 날인 30일 오후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연구원에 올해 설 연휴 기간 통행 실태 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조사에서는 국민의 20.2%가 여행을 계획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는 귀성, 귀경객 편의 증대를 위해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지난 추석 명절 이후 고속 일반국도 15개 구간을 개통하고 고속 일반국도 234개 구간을 교통 혼잡 예상 구간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하는 것은 물론 모바일 앱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교통소통 상황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47대 미 대통령에 취임하며 4년 전보다 더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를 선포했습니다. 미국의 황금기가 시작됐다며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언에 국제 질서도 큰 도전을 맞게 됐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Preserve, protect, and defend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링컨과 어머니의 성서에 손을 얹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선서와 함께 공식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47대 미 대통령으로 취임 연설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 시대가 시작됐다며 미국 우선주의를 다시 선언했습니다. The golden age of America begins right now. We will be the envy of every nation, and we will not allow ourselves to be taken advantage of any longer. During every single day of the Trump administration,
30분 동안 이어진 취임 연설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남부 국경의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등 강경책을 쏟아냈습니다. 멕시코만의 명칭을 미국만으로 바꾸고 파나마 운하 운영권도 되찾아오겠다는 영토 확장 의지도 재확인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군대를 건설하겠다면서도 미국이 시작하지 않은 전쟁으로 평가할 것이라며 고립주의도 강조했습니다. 4년 전 대선 결과에 불복해 취임식에 불참했던 자신과 달리 바이든 전 대통령은 물론 대선 경쟁자였던 해리스 부부도 참석했지만 면전에서 그린 뉴딜 폐기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한파로 실외 취임식이 취소되면서 실내 경기장인 캐피탈원 아레나를 찾아 밤새 줄을 선 지지자들은 트럼프의 귀환에 환호를 보냈습니다. I think he's just going to make America great again, and I believe in him from day one. 그러나 대대적인 이민자 단속이 예고된 시카고 등 대도시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에 항의하는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And we will intensify our solidarity with immigrants and immigrants' rights organizations as we fight to stop these mass deportations. No deportation! 4년 만에 복귀한 트럼프 대통령은 단 하루도 다른 국가에 이용당하지 않겠다며 일기 때보다 더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했습니다. 관세 부과와 영토 확장으로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하고 국외 군사 개입은 피하겠다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민주주의와 자유무역을 기본으로 했던 국제 질서도 대변혁의 시기를 맞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는 일론 머스크를 비롯해 제프 베이조스와 마크 저커버그 등 빅테크 거물급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과거 트럼프를 비판했던 인사들이지만 이번엔 엄청난 돈을 쏟아부으며 경쟁적으로 친-트럼프 환심 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메타 플랫폼의 마크 저커버그, 아마존닷컴의 제프 베이조스, 구글의 순다르 피차이, 그리고 일론 머스크까지. 거물급 빅테크 인사들이 대거 취임식장에 나란히 섰습니다. 대통령 가족 바로 뒤에서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트럼프 2기 실세로 등극한 머스크는 트럼프의 막내 아들 배런과 반갑게 인사를 나눕니다. 트럼프 첫 임기 땐 비판의 목소리를 냈던 인물들이 대부분이지만 이번엔 누구보다 트럼프의 환심을 사기 위해 공을 들였습니다. One of the big differences between the first term everybody was fighting me. In this term everybody wants to be my friend. I don't know. 취임식에도 100만 달러 이상씩을 보태며 우리 돈 3,600억 원의 역대 최대 취임식 모금 기록을 세우는데 한몫했습니다. 대선 이후 메타의 저커버그를 시작으로 앞다퉈 플로리다 자택을 찾았고 트럼프의 측근을 영입하고 트럼프의 입맛대로 정책까지 바꿔가며 줄대기 경쟁을 벌였습니다. 미국 서비스 중단 위기에 놓여 트럼프 대통령에게 회사의 명운이 달린 틱톡의 투쇼우즈도 취임식에서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강경한 규제로 고전한 빅테크 기업들이 유연한 환경을 기대하며 친-트럼프 노선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임식이 트럼프의 영향력과 타협을 보여주는 행사가 됐다는 평가지만 이런 화해 분위기가 얼마나 갈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입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틱톡 지분의 50%를 미국 합작사가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자 중국 당국은 자국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기업에 관계된 일이라면 중국의 법률과 법규에 부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오 대변인은 틱톡은 미국에서 여러 해 운영되면서 미국 법규를 준수했고 미국 국가안보를 해친 적이 없다며 미국이 이성적인 목소리를 진지하게 경청해 각국 시장 주체에 개방적이고 공평하며 차별 없는 경영 환경을 제공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틱톡 운영을 허용하는데 중국이 X 운영을 막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머스크의 언급에 대해선 중국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각국 인터넷 기업이 중국에서 발전하는 것을 환영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틱톡 금지법을 유예하는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중국과 미국 기업이 참여하는 합작 법인을 만들어 지분을 절반씩 갖자는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한국인의 DNA 데이터를 활용해 한국인에서 공통으로 발견되는 다수의 유전자 변이를 발굴했습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한국인 3명의 DNA 데이터를 바탕으로 고품질의 DNA 지도를 완성하고 DNA의 가장 끝 부분을 보호하는 텔로미어 영역의 유전자 변이 19개가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총 19개의 유전자 변이 가운데 8개는 한국인 3명 가운데 2명에서 확인됐다며 이는 인류의 공통조상에서 이미 발생한 유전자 변이 정보가 화석처럼 한국인의 DNA에 남아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연구를 통해 한국인 고유의 유전적 특성을 이해하는 데 한 발짝 더 나아갔다며 희귀 유전질환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복털족의 연구를 통해 강력한 수중 접착력의 메커니즘을 밝혀냈습니다. 포스텍 황동수 교수 연구팀은 복털조개에서 발견된 N-아세틸글루코사민 기반의 고분자가 EGF 도메인을 가진 접착 단백질과 결합해 수중에서도 강력한 접착력을 만든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새로 발견한 복털조개의 접착 메커니즘은 기존의 수중 접착 원리와는 달리 산화 반응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홍합 단백질이나 거미 단백질보다 접착력이 3배 이상 우수했습니다. 홍합과 따개비 등 해양 생물은 습한 환경에서도 강력한 접착력을 발휘하는데 생존을 위한 중요한 수중 접착 메커니즘이지만 접착성 원인이 밝혀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가 강력한 수중 접착제와 의료용 생체 접착제 개발에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화재처럼 시각 정보가 제한된 재난 상황에서도 드론을 이용해 3차원 공간 정보를 조종자가 느낄 수 있는 햅틱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카이스트 오일권 유지환 교수 공동연구팀이 형상 기억합금 와이어를 작동기로 사용해 가볍고 단순한 직교 메타 구조로 3차원 공간 정보를 촉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직교 방향 제어 웨어러블 햅틱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발된 기술은 좌우, 상하, 전진, 후진 등 공간 이동뿐만 아니라 전방 장애물 감지 시에도 독특한 햅틱 패턴을 전달하도록 설계해 주변 환경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연구팀이 개발한 기술을 드론에 적용해 가상현실 환경에서 실증해본 결과 건물의 불이나 연기로 앞이 안 보임에도 조종자는 촉각 피드백을 통해 위험 구역을 회피하고 구조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2D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3D 홀로그램으로 만드는 디지털 홀로그래피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2D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3D로 만드는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반도체 기반의 디지털 홀로그래피 미디어 프로세서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이번 기술에 DDR 메모리 대신 고성능 HBM 메모리를 적용해 대량의 복소수 홀로그램 계산을 빠른 속도로 처리할 수 있고 최대 1초에 30번 화면을 나타내는 속도로 홀로그램 출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실시간 홀로그래피 미디어 프로세서를 사용해 OTT 플랫폼, 유튜브 영상 등 컴퓨터 화면상의 모든 영상에서 지연 없이 입체감을 느낄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12.3 비상계엄 후폭풍에 우리 경제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한국은행은 내수가 위축되면서 올해 성장률이 기존 전망치보다 0.2%포인트 이상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이 이번 달 기준으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올해 우리 성장률을 1.9%로 내다봤는데 이번에는 1.6에서 1.7%로 내려잡았습니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으로 불과 2달 사이에 성장률을 0.2%포인트 이상 낮춘 겁니다. 한은은 11월 경제 전망 이후 예상치 못한 계엄 사태가 터진 만큼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여파를 진단하고 대내외적으로 공유할 필요성이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달 25일 수정 경제 전망치를 공식 발표하기 전 이례적으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한 배경입니다.
이 계엄으로 인한 폴리티컬 리스크가 지금 경제에 주는 영향을 대해서 우리가 현재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정보를 드리는 거가 저는 한은에서는 저는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해서 저는 약간 이례적으로 지난해 4분기 성장률도 기존 전망치인 0.5%에서 0.2% 이하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연간 성장률도 기존 2.2%를 밑도는 2에서 2.1%로 예상했습니다. 한은은 계엄이 촉발한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 여객기 참사가 겹치면서 소비 등 내수가 흔들린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경제 심리 지수는 4년여 만에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4, 4분기는 이렇게 이미 계엄 때문에 영향을 받은 거고 1, 4분기 이후에 내년도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변화할지는 재정 정책을 어떻게 더 쓸 것인지 헌재 프로세스가 정상화될 것인지 한은은 정부의 추경 등 경기 부양책과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시기, 미국 신정부의 경제정책 전개에 따라 다음 달 전망치가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고환율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생산자 물가지수가 2달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물가 관리의 경계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0.3% 상승해 지난해 11월에 0.1% 이후 2달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석 달간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11월부터는 상승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생산자 물가와 수입 물가를 결합해서 산출하는 국내 공급 물가도 지난해 10월에 0.1%, 11월에 0.6%, 12월에 0.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산자 물가와 국내 공급 물가 상승세는 약간의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고 있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전남의 청정바다에서는 매생이 수확이 한창입니다. 바닷가 돌에 피는 꽃, 석화와 함께 제철을 맞아 겨울철 일거리가 없는 농어촌 주민들에게 주요 소득원이 되고 있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어선을 타고 앞바다로 나서자 대나무 장대 사이로 기차처럼 줄줄이 엮인 무언가 나타납니다. 거뭇거뭇하게 붙어있는 건 남도 청정해역에서만 자라는 매생이입니다. 저희 지역 자체가 바람 영향도 많이 없고 그리고 뻘 자체가 오염되지 않아서 지금 현재 그런 질 좋은 매생이가 나온 것 같습니다. 커다란 매생이 한 묶음을 기중기로 끌어올린 뒤 세척기로 돌려 이물질을 제거합니다. 바닷가 인근 공동 작업장에서는 마을 주민들의 손길이 무척 바쁘게 움직입니다. 매생이를 일정한 크기로 동그랗게 말아 제기를 만드는 건데 무척 고된 작업입니다. 그래도 겨울철에 일거리가 마땅치 않은 농어촌에 소득을 올리게 해주는 효자 상품입니다. 한 달 하고 한 달 반 정도 그 기간에 이 매생이로 해서 벌어서 1년 동안 수입이 없는데 그 수입으로 1년을 생활을 해요. 또 다른 바닷가에서는 갯바위에서 캐온 굴을 손질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생굴이나 석화구이로 판매하는데 주문이 워낙 많아 일손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다른 데 석화들은 계속 물에만 잠겨 있지만은 여기 석화는 이렇게 태양도 보고 또 비가 오면은 또 비도 맞고 또 육수가 좋아놔서 많이 묵고 자라기 때문에 좋은 것 같아요. 여기는 자연산굴로 해가지고 이 입소문이 탔다고 해서 이제 와서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향이 틀려요. 남녘 청정해역에서 자란 매생이와 굴이 한겨울 식탁을 풍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1월 21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